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프로그래머 박가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미 부산국제영화제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관객분들 중에서는 앞서서 이미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어서 벌써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초청한 작품들 중에서 상반기에 가장 큰 화제작이었던 작품은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이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게 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속에서 이벨린의 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뒤늦게 발굴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 와우 게임상의 어떤 세계로 다시 구현해서 재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세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칸 영화제에서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 봤어?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데미 무어라는 90년대 우리나라에서 또 수많은 히트작을 배출했던 걸출한 여배우의 컴백을 알린 서브스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더 나은, 더 젊은, 더 아름다운 자신을 만들어내고자 해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서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늘을 든 소녀라고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조연 배우인 다그마를 연기한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배경이 20세기 초 100년 전 우울한 가운데서도 굉장한 기이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 조연 배우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가녀린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기도 하고요. 아주 논쟁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은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작품이고요. 사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만연해 있는 어떤 현상들이 좀 다른 시각에서 비춰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아주 명쾌한 대답을 또 주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서, 극장 밖에 나와서 야, 너 그 영화 어떻게 봤어?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 하고 이런 걸 즐기는 분들 계시죠? 바로 당신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화제가 아니면 큰 스크린으로 또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루이스 오르테가 감독의 차기작인 킬 더 자키라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모든 것을 다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경마 기수가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이제 나서는 영화이고, 굉장히 독특하고 오묘하면서 모든 장면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아주 연극적인 연출이 기도 하고 해서 꼭 큰 화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약간 개인 사심을 담은 것인데요. 아이슬란드가 가장 아름다운 여름 시기를 촬영했고, 제목 자체가 빛이 산산이 부서지면입니다.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벌어진 어떤 큰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겪는 성장 스토리인데요. 정말 아름답고 눈호강 그리고 귀호강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음악도 굉장히 울림이 큰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요. 역시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한번 봐줘야지, 그리고 빵빵한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줘야지 하는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아주 낭만적인 제목의 사랑일까요? 라는 영화가 있고요. 낭만적인 노르웨이의 여름을 배경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담화들이나 아니면 생각들이 넘쳐나는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화는 사실은 좀 젊은 관객들에게 굉장히 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영화이고요. 그 니캡이라는 아일랜드어로 랩을 하고 있는 실제 뮤지션을 다룬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밴드의 멤버들이 실제로 직접 연기를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편집한 것 같은 굉장히 역동감 있는 화면 전개라던가 다양한 어떤 영상에 익숙하신 젊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보통의 아이입니다. 이 보통의 아이는 특별한 아이 옆에서 자라고 있는 형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여동생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서 가족과 동생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를 조금은 씁쓸하면서도 조금은 희망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주목할 만하다라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 주로 신인 감독님들을 위주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러시아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제목은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 라는 좀 시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러시아 영화이긴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사건의 99%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올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두 번째 장편 영화로 감독상과 그리고 배우상, 주연 연기상을 역시 동시에 휩쓴 작품이 있는데요. 마른 익사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지고 나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폐에 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상황을 마른 익사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적지 않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감독님이 굉장히 영리한 구성을 만들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 할 얘기, 던질 질문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타리카 출신의 여성 감독의 타오르는 몸의 기억들이라는 영화입니다. 3명의 60, 70대 여성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그들의 이야기해주는 자신의 과거를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합니다. 그 모든 첫 번째 과정들을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겪어야 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할머니들이셔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올해 지금 영화제에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영화를 또 오랜만에 다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회색 벌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원작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판문점 인근에 있는 거가 비슷한 느낌의 마을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한 명 그리고 러시아인 한 명 둘만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임박한 전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영화로서 우리나라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하베스트입니다. 하베스트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수백 년 전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에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주일 동안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거나 혹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죽기 전 백만장자가 되는 법 맞나요? 그 영화 되게 보고 싶고 갖고 싶어요.
드라마 나오네. 그 굉장히 눈물 쏙 빼는 영화들 있잖아요. 예, 울어라 울어라 하고 작정했는데 울면 질 것 같은데 울고 나면 후련해질 것 같은 영화이기도 한 그런 영화라서 이런 영화를 한 번씩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런 영화가 있어서 아, 저 영화 되게 관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갖고 싶은 영화입니다. 예, 탐납니다.